자, 일단 유튜브 쪽을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 활용을 좀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교육, 또 교육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기준들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교육을 잡아들이는 부분에서 개별 매매 기준이죠. 어차피 비중을 지금 들이진 못해요. 강도 있게 바이오주들에 대한 편입 기준이나 또 뭐 진단 키트주들 이런 쪽을 강도 있게 잡아들이진 못하고, 일단은 어찌됐든 주력주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데 많은 분들이 좀 힘겨워하세요. 그 유료 방 쪽도 그렇고 뭐 무료 들으시면서 이제 IT 자동차 위주로 채우신 분들의 기준, 그리고 이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 전략 기준이 가장 잘 맞아 떨어져 주면 좋죠. 시장이 뭐 횡보를 하든 말든 내 종목만 쭉쭉쭉 가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개별 종목 위주로 개별 매매의 기준이 잡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이제 예쁜 공주님 같으신 경우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 글들을 좀 올려주셨기 때문에 같이 좀 들여다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VIP방 기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뭐냐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식시장에 계시더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조급해지시거나, 그러니까 좀 제가 건방지게 나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에 빠져버리시면요,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건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요. 그 이기주의라는 건 뭐냐면, 나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돼, 나는 무조건 대박 나야 돼, 뭐 그런 기준점들로만 대처를 한다면, 예?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직장인 방에서 누구시죠? 미소천사님이신가요? 지금 아마 저희 쪽에 직원분하고 이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미소천사님 같으신 경우도 오죽 답답하면은 뭐 하소연을 하셨겠습니까만은 적당히 하셔야지, 적당히. 어느 정도 것 하는 거하고, 그렇게 돼봐야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만 흐트러지죠. 매달 뭐 예를 들어서 2달 3달 가입했는데 뭐 공식적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윤정두 방이 뭐 2달 3달 동안에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났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수익이 났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종목별로 아예 볼까요? 요거 이제 보고, 월요일 거 보고, 종목별로 하나 보고,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전략 부분을 어떻게 잡으시는 게 유리한지 그것도 한번 보시죠. 그리고 뭐 스스로 컨트롤 못하고, 야, 너 왜 수익 못 내줬어? 해봐야, 아유, 수익 못 내고 손실 났는데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져주네. 수익 나면은 뭐 돈 싸들고 와서 윤정도 돈 줘?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적당히 가야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윤정두가 별 희한한 종목을 줘가지고 그게 막 하한가 두들겨 맞고 상장 폐지도 되고, 근데 그쪽에 무슨 뭐 커넥션을 받아갖고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됐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주력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돼. 이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의 지금 위치입니다. 저기서 자꾸 차익 실현 못하게 하는 윤정두를 그걸 혼내시려면 혼내시는 거고, 안 맞으면 같이 못 가는 거고. 근데 무슨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화딱지나게 진짜 그잖아요. 왜 남하고 비교를 해? 에? 초보 주식 전문가보다도 못한 뭐라 그래? 그러시면 안 돼. 저도 컨트롤 안 되고 여러분도 컨트롤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서로가? 응? 삼성전자를 가장 높게 샀으면 어디서 사실 수 있어요? 가장 높게 샀다면 요자락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죠? 가장 높게 샀다며. 그럼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야, 윤정도 너 너무 흥분하더라. 좀 적당하게 흥분해야지. 너무 흥분해서 나 여기서 너 믿고 확 샀다. 앞으로는 진짜 분할 매수 진짜 잘 해볼란다. 요 정도. 그죠? 삼성전자의 기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은요. 요 기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조정이 끝나갑니까? 라고 했을 때 기간 조정 3개월이면요. 그나마 난 거예요. 가격 조정이 코로나 때처럼 가격 조정이 이렇게 급격히 나왔다면 그건 숨도 못 쉬죠. 이런 조정이. 그죠? 62,800원에서 42,000원까지 삼성전자가 2만원이 빠져 30%가 순식간에. 이거면 숨도 못 쉬죠. 그래도 이것도 이겨낸단 말이에요. 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각국의 중앙정부가 나서서 유동성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은 유동성 때문에 다시 가격을 돌립니다. 그게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옥석가리기를 해서 가장 먼저 움직임을 좀 줄 수 있는 거, 그걸 또 막연하게 추종 매매를 하다 보면 내동 매매라고 그러죠. 자칫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꾸리는 거죠. 아니, 막말로 윤정두가 매달 5%씩 수익 내줄게. 그게 사기꾼이지. 매달 5%씩이면 1년이면 따블인데. 그럼 여러분들 자산이 크신 분들은 몇 억, 몇십억도 있으실 테고, 몇백억도 있을 테고, 적으신 분들은 뭐 몇천만 원도 있는데, 1년에 뭐 몇천만 원 수익 내고, 몇 억, 몇십억 수익 내면은 막 윤정두한테 쫓아가서 돈 주나?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맛있는 것 좀 보내주시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적절하게 가야지.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종 선택을 하시는 거야.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와, 시간에서 캐몬이 상한가 갔는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캐몬이라는 종목 잘 알지도 못해 내가. 근데 2,200억짜리 시가총액이, 회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2,200억에 하루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10억이에요. 15,000명 있는 방에서 어떻게 들어갈 거야? 아니면 유료 방에서 그걸 들어가라고 윤정두가 말장난이나 치면 되겠어요? 어디서 그런 데서 이상한 데서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그리고 이제 HMM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HMM 1% 아니죠. HMM은 20%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론적으로 다 떠나서 전략 기준을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비도 오고 여러분들도 꿍꿍 하시고, 야, IT가 이제 시세 날 것 같은데 또 삼성전자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게 아쉬운 거지, 예? 이게 아쉬운 거고, 아니, 저기서 윤정두 노하우를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의 수익이 안 나 있더라도,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야, 내가 마음은 편하더라. 급등주 비이성적인 종목을 따라 붙었다가,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내일 어떻게 될까 막, 속이 그냥 불타 들어가고, 근데 대형주 기준에서 시장 흐름만 잘 보고 대처를 했더니 그래, 크게 내 자산에 훼손은 없더라. 그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기회는 또 나오더라. 교육받은 대로만 들여다봐도 그 기회는 계속 나올 수 있겠더라. 삼성전자예요. 하이닉스는요. 아니 뭘 사줬길래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런 거 못 견뎌요? 하이닉스 못 견뎌요? 주식 하루 이틀 해봤어요? 윤정두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매달 뭐 수익을 5%씩 내드려야 돼? 못 내드린다니까. 얘기하잖아. 못 내드린다고. 왜 거짓말하고 뻥을 치게 해 사람을. 1월 달에 14만 원 고점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요 흐름이야. 윤정두 네가 되게 강하다고 그래서 나 여기서 샀어. 우리 여기서도 매매 사인 나가요. 분할 매수도 나가고 뭐 30% 비중인데 20%도 꽉 채울 수 있고 거기서의 분할 매수. 그리고 저기서 내가 그럼 윤정두 믿고 꽉 채웠으면 그대로 믿고 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질문이 이거를 그러면 내 손실인데 팔아서 회비 내려면 팔아서 회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말씀드려요. 팔아서 회비를 내세요. 그러면 혼자 하기 이렇게 힘드시니까. 수익도 안 났는데 어떻게 연장하느냐. 이건 기본 마인드가 윤정두가 안 돼 있다 그러시는데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변동성 종목만 쫓아가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면 좋아서
행복해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10년 이상 매매하셨던 분이 그 삼성전자를 팔아서 2017년도 하반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을 삽니다.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사요. 삼성전자가 왜 오르는지 모르고 사서도 그건 그나마 주변에서 실적 얘기라도 해주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고 신라젠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숨도 못 쉬고 있죠. 숨도. 하이닉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이왕이면 꼬리 달 때 차익 실현 기술적으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주력주에서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실 정도면은 개별 매매를 하시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체 매매 사인을 못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쁜 궁디님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계좌를. 예쁜 궁디님이 꽤 오래됐죠. 2018년부터 같이 가셨으니까 저랑. 예? 그렇게 해서 교육 다 받고 이런 매매 기준을 오늘 자기 신기록 깨졌대요. 예? 자기 신기록을. 주말에 SK 이노베이션을 또 안고 갔던 게 큰 도움이 됐고. SK 바이오사이언스 6시에 뭐 시간에 상한가 가면 그것까지 팔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교육용으로 다 교육을 해드렸잖아. 뭐 하루에 뭐 수십 종목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또 실패해야 되는 것도 있고 성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런 노하우를 서로가 나누면서 요즘에 캔들 박사 유쌤이 캔들 교육 해드리죠. 캔들 교육 해드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새벽 이슬림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거잖아요.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쁜 공대님은 계속 지난 2020년도 4월 8월 유료 방송 다 듣고 9시간짜리 교육 6탄까지 있는 거 다 듣고 14시간짜리 다 듣고 또 듣고 VOD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개별 매매를 못 드려. 이걸 어떻게 문자를 드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없나?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 지금 150분 정도, 그 다음에 직장인 방에 124분 정도, 그 양쪽 합쳐서 이제 300분이 채 안 돼요. 300분이 넘었다가 요즘 이제 3개월 동안 횡보장 그렇게 되면서 서로들 그래도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배운 것도 있고 또 수익이 안 나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시고. 안 그러면 뭐 윤정도 유료 회원이 수십만 명 되게? 에? 활동 경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십만 명 되게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윤정도도 얘기를 해드리잖아. 말씀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300분이 채 안 되는 분들의 라이브 방송 접속 인원이 사실은 라이브 VIP 회원님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도 접속을 안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들은 외부에서 문자를 받으시거나 외부에서 이제 뭐 직장 다니시거나 본업을 하시거나 또 운동을 하시거나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하시겠죠. 근데 윤정도가 자 매도 그 다음날 매수 그 다음날 매수 뭐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 그래서 변동성 종목을 같이 장중에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방도 사실상 직장인방에 동영상 올려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동영상 전략 부분을 매일매일 하루에 몇 개씩 잘라서 목이 뭐 갈라지든 말든 다들 그냥 문자 틱 보내고 끝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장중에 매일매일 적금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윤정두가 전략을 잡아드릴 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범위 소액 가지고만 매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소액 매매하기 싫다. 전체 자산이 움직여야지. 전체 자산이 움직이는 기준에서 뭐 어떤 거 이번에는 뭐 건설주가 좀 갈 것 같으니까 건설주로 막 따라붙고 다음에는 요게 갈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한테 우리 주력주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 그게 유지가 되면 또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철저하게 기술적 대처죠. 응? 그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주도주에서 좀 빠르게 대처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개별 매매 기준을 병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 멘탈과의 싸움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뭐 예쁜디처럼 단기 매매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쁜디님 뿐만이 아니고 교육 자료를 또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또 올려드릴게요. 많아요. 교육받고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나는 단기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배우시든가 아니면은 난 교육받고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 하시면 주력주에서 차분하게 수익 내세요. 주력주에서 매일매일 5% 10%뭐 100% 그게 거짓말쟁인 거지. 그거 어떻게 수익 내? 뭐 하려고 저 성대결절 이렇게 되면서 해요. 제가 오늘 잘 돼서 수양교육 나중에 교육도 해드리겠지만 우리 하하오님 2018년 1월달에 이때가 아마 연세 이제 60대셨을 거예요. 본인의 잡이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들 이때 힘들었어요. 2017년 말 2018년도에 좀 힘들어하셨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주력주도 힘들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힘내세요. 저는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60이 넘으셨고 여성분이고 본인의 잡이 있으시고 수익이 1억 2,300만 원 계좌로 올려주신데 1년간입니다. 1년간 자산 규모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수익이 38%예요. 5천만 원. 근데 이런 분들께서 이런 종목은 이거 얼마예요? 이거 소수점이잖아. 밑에 수익률이 소수점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16,000원 14% 수익 났는데 16,000원이면 얼마야? 14% 수익 났는데 전체 수익이 70만 원이면 얼마야? 500만 원 하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이 사람이? 이분이 돈이 없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돈이 없어요? 신라젠에서 이틀 만에 11월 21일 날 사서 11월 20일 날 사서 그때 얼마 샀냐면 10만 원 전후. 그러고 나서 11월 21일 날 20일 날 상한가고 그 다음 날 추가 폭등 나오고 꼬리 달고 그게 정점이죠. 15만 원. 시가총액 10조에 달했을 때. 거래량 빡 터질 때 40% 수익 났어. 이거 얼마 들어간 거야? 40% 수익 났는데 78만 원이야. 얼마? 200만 원도 안 들어간 거야. 돈이 없냐고 이분이.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 승리자로 남아 계시는 거야. 예? 코로나는 안 겪었어? 안 겪으셨겠어 이분이? 그죠? 신라젠에서 이렇게 저런 욕심을 안 내시다 보니 이거 보세요. 에이테크 솔루션, 삼성 SDS, 삼전 수익 감사합니다. 다 단타 친 거야 이게. 응? 서울반도체 일부 수익, LG 이노텍, 에코프로 이게 2,200만 주짜리니까 아직 1조가 안 될 때입니다. 텔콘도 뭐 1조는 무슨 텔콘 단타, 포스코 수익, SKC코롱 PI, 신라젠, KB금융, SKC코롱 PI, LG전자, 서울반도체, LG화학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전체 매매 사인 대비해서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러면 교육을 좀 더 받으시고 그 교육에 맞게 개별 매매는 가능해요. 근데 전체 매매 사인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1대1 맞춤 교육하는 애가 15,000명의 무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맞춤 교육해? 어디 소형주 잡주 이상한 거 하나를 질문을 했어. 그럼 내가 그걸 좋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종목이. 거래대금 뭐 20억짜리가 윤정도가 아주 강력하게 좋다 그러면 거래대금 20억짜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시가총액 1,500억짜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기주의에 놓여지시면 여러분들의 손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울다기님 같으신 경우도 요즘은 좀 뜸하신데 요분 같으신 경우는 동갑내기이세요. 39% 그러니까 와우파에 우리가 오픈해 드릴 때가 2016년도인가요? 아니지 2017년도 7월에 오픈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16년도에 난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39% 나는지 한번 의심이 돼. 아마 그 미수 신용을 쓰셨겠죠. 그러던 계좌가 1월부터 7월까지 25% 수익을 내는데 이걸 만족해 하신다니까. 그리고 이게 정상이고 11월, 12월, 1월, 3개월, 2개월 반 동안에 70% 올라간 거 삼성전자, 아이닉스, 뭐 LG화학, 자동차 그건 진짜 굉장히 탄력적인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강할 줄 알았어. 아까 무슨 3,500 윤정도 지금도 얘기해. 3,500 연말까지 5,000원 못 가겠어요. 간다라고 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되고. 근데 본인 계좌 수익 안 났다고 그걸 왜 비아냥대? 비아냥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신뢰가 깨진 거잖아. 그럼 같이 방 안에 안 있겠다는 거지. 유료건 뭐건. 그럼 다른 분들 분위기까지 훼손하면 안 되지. 내보내야지. 3,500 각인가요?
아, 거기까지 괜찮다니까. 각인가요? 그럴 수 있지. 화나는데 뭔 얘기를 못해. 근데 채팅으로, 아, 화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그러면 서로 뭐 그래봐야 누가 손실이야? 여러분들 스스로 손실이야. 이런 분들의 계좌 수익이 이런 걸로 가져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 계좌 수익이 윤정두가 내드린 게 아니고, 2017년 7월에 오픈했다니까. 7월에 유료 가입을 하신 거야. 이렇게 본인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기준 잡고, 글씨 작아서 안 보이죠? 좀 이따 이거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요 자료 좀 이따 올려드릴 거예요. 밑에 보면 작년에 소형주로 40% 손실 나고, 우연히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무방, 예? 그러니까 서울경제TV 66강, 그거를 전부 다 보고 6번 봤대, 6번. 6번 보고 나서, 그럼 몇 시간, 400시간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료가 있는지 몰랐는데 유료가 있군요 하면서 6월 말에 가입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 단타 매매를 보면은 지금의 예쁜 국대님, 요즘에 영규님 좀 뜸하신데 영규님 뭐 이런 분들 단타 보세요. 이거 다 나도 모르는 종목도 있어. 이 중에는 홈캐스트, 텔콘, 에코프로, 하나케미칼, 텔콘, 신라젠, 텔콘, 서울반도체, 테이펙스, 텔콘, 삼성 SDI, 삼성 SDS, 하나케미칼, 텔콘, 에코프로, LG전자, 상신전자, 에이스테크 솔루션 매일매일 올려주죠. 근데 이건 뭐다? 1%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니 10%는 못 들어가. 윤정두가 뭐 1% 들어간다고 1%만 들어가. 솔직히 어떤 분들은 100% 물방도 하지. 그냥 뭐 성인들끼리 그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원칙을 지켜요. 1%인지 5%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원칙을 지키세요. 주력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응? 아, 현금 비중을 20%를 갖고 가서 꼭 얘기를 해야 20% 갖고 가? 아니면 뭐 주식 비중으로 100% 갖고 가도 지금 장은 버겁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 밑에 더 살 걸. 상관없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분도 동갑내기 학원을 운영하시든가 그랬을 거예요. 이분도 포트폴리오 똑같아. 이 정도 포트폴리오는 누구나 짜주겠다? 짜서 갖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안 맞으면은 말 그대로 침 태태 뱉고 얘 윤정도 나쁜 놈아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거를 어려워하셔. 무방에 계신 분들도. 근데 다른 분들이 흔들리신다니까. 이거 윤정도가 굉장히 크게 잘못된 거야? 이 방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비주력주 또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 대처가 안 되는 종목에서 자칫 낭패를 보시는 상황으로 다른 분들까지 몰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교육의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했다, 그런 글들을 올려주신다고. 그럼 나는 교육을 받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주력주 위주에서 좀 보시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 나요. 주식을 하면서 아니 막말로 코로나 때 시장 얼마 깨졌어요? 30%? 40%? 시장 대비해서 내가 몇 퍼센트 내 계좌에 손실이 있느냐, 그 기준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시장 대비해서 내 계좌 손실률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했던 변동성 종목군들, 아마 작년에 의약품 진단키트주 안 해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 다 만져보셨죠, 한 번씩은. 그 종목군들의 현재 주가 대비해서 내 종목의 위치가 내가 늦게 들어갔더라도 감내할 수준이다 하면은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업체가 지금 실적이 좋은가? 누적적인 수급, 지금 외국인 지분이나 기관 지분이 단기간에 안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고수익 그 지분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다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종목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 매집 강도의 매집 평균 단가, 그런 수준의 일치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올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장에서 이 좋은 장에서 결국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못 내신단 말이야. 시장 다시 볼까요? 시장 다시 보시면은 막말로 이걸 예를 들어서 다 떠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8, 9, 10월 달에 시장 깨진다며. 그 시황 하나 잘 봐드리는 거하고, 자, 시장 폭등 랠리 지속되고 있죠. 우리나라만 못 간다고 그래서 보여드렸잖아. 뭘 어떻게,
윤정두가 시장 지수 올려놓나? 다우 지수가 29% 오르고 S&P 500 지수가 28% 오르고 나스닥이 28%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 오를 때 독일이 33, 일본이 31, 우리나라는요 38이에요. 약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수익 안 난다고 짜증나 이래봐야 뭔 의미가 있겠냐고. 여기다 대놓고 2달 내내 수익이 안 났어요. 화끈냥 막그냥 계좌 검사해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의 등락 범위도 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익이 안 났어. 만약에 손실이야. 내일부터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야지. 시장 박살난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맨날 하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에 시장 작살나고 있고 오늘 시장 강보합인데 내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처럼 15% 올라와야 돼? 물론 하이닉스가 한 2% 빠져버렸어 오늘. 디스플레이도 딱 들어갔는데 쭉 빠져버렸어. 평균 단가 대비 4% 빠졌어. 하루 변동성 나오는 기준뿐이 안 되잖아요. 하소연할 거 어느 정도 적당히 하셔야지. 응?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니까. 하소연은 많이 하셔도 돼. 채팅방 내내 욕하셔도 되고. 근데 본인들이 힘들어지잖아. 왜 이거를 왜 아무리 설명해도 귀를 막아요? 여러분들 자산 운영에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똑같은 내용 맨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 똑같은 내용 맨날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결국은 의미가 없어. 설명하거나 말거나 결론은 내가 힘든데 내 계좌가 빵꾸 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삼성전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런 종목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가지고 가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서 살자라는 거야. LG전자 이런 종목. 8, 9, 10월 달에 그 힘든 과정 다 겪고 8, 9, 10월 달 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나. 8, 9, 10월 달에. 대신에 이 종목군들이 못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2월에 유료 재오픈 해드리면서 2019년 12월에 포트가 뭐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ITS 세 종목. 그리고 하나가 또 있었는데 수익 종목으로. 중형주급. 거기에 우리 입장에서 뭐 갖고 왔어요? 한진칼. 그 다음 네이버. 그러니까 IT와 네이버와 한진칼 세 종목이었죠. 그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좀 약해.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편입한 게 삼성전기. 그리고 네이버. 삼성전기 네이버 한진칼. 다행히 한진칼 갖고 먹고 살았죠. 그 당시에. 그러다가 3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네이버 사람들이 옆에서 네이버 파세요 할 때 결론은 뭐예요? 아닙니다. 제일 강한 애는 안 파는 겁니다. 제일 강한 애가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를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좀 일찍 팔았어요. 언제 팔았는데? 5월. 창피해 말도 못해. 그때가 23만 원대인가? 우리가 16만 원, 17만 원 해도 코로나 때 다 견뎌내고 잡아내고 신규 편입자 잡아드리고 23만 원대 정리하고 바로 그 30%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 60만 원 전후에 들어가서 5월 8일부터 6월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어.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얼마? 한 달 만에 운이 좋았던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뭐 의약품이니까 들어가 아니잖아요. 세 가지 이유였죠. 하나는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시점이었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6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에 대해서 재차 조정이 있을 당시,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됐고,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얘도 70%가 대주주고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에서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비중을 시가총액만큼 다 주지 않고 조금뿐이 안 줬었죠. 그거를 확대해주고. 그러고 나서 세 가지죠.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 요인.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인 혜택.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그냥 추정하는 내용의 기준이 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강세를 띠면 삼성물산이 혜택을 보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혜택을 본다 기준. 어찌됐건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15일날 6월 15일날 시장 100포인트 4.76% 빠진 날,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150포인트 빠진 날, 160포인트 빠진 날, 얘는
6, 7% 폭등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그리고 꼬리 전량 차익 실현 끝. 이게 5월 8일부터예요. 말씀드리잖아. 뭐 윤종도 뻥쳐? 4월달 이후에 4월 이전에도 문자가 없어요. 얘는 이런 종목은 문자를 안 보내드려요. 왜? 실적이 안 돼. 아무리 성장성 얘기를 해도. 그리고 5월 8일부터 실적 이외에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편입의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10%에서 양해를 구하고 30%까지 그렇게 해서 네이버 전량 팔고 전량 매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얘 다 팔고 나서 6월 15일 날 다 팔았으니까 다 팔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걸 봤죠? 어떤 거 봤어요? 셀트리온 삼형제도 같이 병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시젠을 들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증칼로 먹고 살고 삼성전기 주력으로 꽉꽉 채워서 55% 비중 IT, 55% 비중 삼성전기,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채워서 꽉꽉 채워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의 기준 잡아드리고, 결론은요. 결론은 얘를 정리하고 시젠과 신풍제약. 시젠의 이유는 뭐예요? 시젠의 이유는 그 당시 기준에 MSCI인가요? 선진주 편입에 대한 기준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실적이 노출될 시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시젠의 기준과 신풍제약의 기준을 잡아갔는데, 신풍제약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단기 과열 지정이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우리는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수익률은 그게 더 났어요. 시젠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가져가는 추세의 범위로 해서 1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시젠도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러한 흐름들 방송에서 하루를 빼놓고 왔냐고. 근데 유료에서 수익 내시는 거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편입을 못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계속. 응? 그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유료에 들어오셔서 차분차분하게 이러한 설명을 드릴 때, 아 그래 내가 그러면 같이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편입을 해서, 물론 지금도 짧았지. 지금은 뭐 3달째 주력주에서 못 움직인다. 못 움직여도 3월 초에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 고점을 뚫어줬네요. 그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기아차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어주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싸잡아서 아유 힘들어. 그럼 본인들이 힘드신 거지. 왜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있죠. 시젠으로 넘어왔을 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범위가 바로 시젠이에요. 그 다음 범위가 시젠 문자가 있을 텐데. 시젠 문자가 없나? 시젠 문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실 수 있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생각해 내셔야지. 그냥 뭐 나 수익 내주세요. 아니 수익 내드리고 싶지. 윤정도도 시즌 보세요. 얘도. 자 이렇게 크게 7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8일부터 시즌을 수익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7월 10일 날 비중을 30%로 늘립니다. 이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15일 날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했다가 손실을 좀 봤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건 손절. 셀트리온 삼형제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얘는 요때 당시에 요 정도의 변동성, 교육용에 일부 들어간 거 이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뻥칠 수는 없잖아. 한두 분이 계셔? 10년 이상 계신 분들도 수두룩한데. 이렇게 해서 7월달 계속 얼마부터예요? 이게 공식적인 문자는 14만 3천 원. 라이브 방송 기준 11만 원대. 그러고 나서 8월달까지 30만 원까지 계속. 그리고 얘도 마지막에는 손절을 좀 했어요. 욕심을 좀 부려서 윤정도가. 마지막 변동성에는 좀 당했어. 30만 원 넘기고 나서는. 근데 어떻게 마지막 기준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복수전 한번 합시다 해서 복수 제대로 하고 얘는 복수 제대로 하고 나왔어. 신풍제약에서 이제 손절이 좀 커졌지. MSCI 수급 유정 편입 8월 31일 날 그때 들어오면서 신풍제약은 차익 실현이 이날 됐고 시즌 차익 실현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한번 윗골이 쫙 달았을 때. 그리고 나서 저걸 다 정리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IT 70%로
증가, 이제 확대. 그다음 자동차 LG화. 그 결실이 올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준이 만약에 가격 조정이 심화돼 있다면은 그러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겁도 내실 수 있고. 근데 지금 뭐 가격 조정이 심각해져 있어? 아니잖아요. 시장의 폭락이야?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도 다시금 보실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일 세대니까 이걸 뭐 윤정두가 뻥을 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니까. 주도력을 가지고 하는 쪽에서 주도력을 그대로 이끌어 가는데 왜 이거를 왜 못 견디네요. 그러면 다시 또 종목을 봅시다. 예? 자, 하이닉스 기준에 이게 아우 진짜 스스로가 왜 스스로를 속이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아주 예전에 얘기인데 대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5중 추돌 사고인가 6중인가 났어요. 제가. 그게 두 번째 차였어요. 아주 크게 나진 않았고 강연에 가다가 장이 안 좋을 때인데 강연에 가다가 합동 강연해요. 한국경제TV. 그 강연회를 못했지 저는. 그랬더니 어느 분 한 분이 글을 올려놓은 거야. 그때 확 죽어버리지. 그리고 무방에 들어와서 자기 딸내미래.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우리 엄마가 삼성테크를 윤정두 니 때문에 샀는데 그것도 무료로. 종목이 폭락을 해가지고 얼마에 샀는데요? 그랬더니 오지도 않은 가격을 얘기를 해. 그 정신 바짝 챙기세요. 그랬더니 잘 맞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뭐 결국은 어떻게 돼? 폭등 랠리가 나왔지. 폭등 랠리가 나왔지. 뭘 어떻게 돼? 조금 전에 시전도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삼성테크인의 그 당시 기준 지금 생각나서 올려드리면은 그런 거 하나씩 보시고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세요. 하셔야 되고. 어떤 자료냐면은 주도주 공략 비법 자료거든. 여기 보시면 삼성테크인이 그 차트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인 한번 봅시다. 동국제강, 이게 유가증권 시장, 동국제강, 그리고 삼성테크인.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요 자리거든, 요 자리인데 시장이 이게 지수란 말이에요. 시장 폭락하면서 연동돼서 폭락했어. 근데 우리가 이때 들어간 게 아마 여기선가 들어갔을 거야. 근데 자기는 35,000원에 샀대. 아니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고점이 32,000원인가 그렇고 이때 당시에 매집이 또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매집이. 근데 시장 붕괴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무너졌거든. 시장 무너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이 1380에서부터 190포인트 무너졌으니까 한 15% 순식간에 바바바바방 하고. 응? 그죠? 근데 자기는 여기서 샀대. 와우. 요것도 올려드릴게요. 결국은 매집이 돼 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을 때 이게 삼성중공업이 아니죠. 여기 잘못 나와 있고 삼성테크인이죠. 요 위에 보시면 개인들이 이따만큼 뺏겼단 말이에요. 24%나 21%나 한투하고 외국계에서 다 사갔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고 그러면 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편이 맞았으면 윤정두를 혼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신감 가지시고 뭐 종목이 수익이 나야 내가 뭐 연장을 해. 윤정두가 무슨 뭐 그지야? 뭐 윤정두가 뭐 아이고 저 연장 좀 한번 해주세요. 아우 제발 부탁입니다. 이 그지예요? 어디 뭐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시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 범위 L전자 한번 보시죠. L전자가 우리가 가장 높게 잡은 게 17만 원이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죠. 공공연하게. 가장 높게 잡은 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일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해 윤정두 얘기하는 거 듣지도 말라니까 실적 보시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수준 편입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거래량이 완벽하게 실리지는 않았지만 장악형 떠주고 3주 전에 그래도 숨도 못 쉬던 시점에서 3주 전에 장대 항복 만들어줘서 근데 IT든 자동차든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은 시장 지수 올라왔죠. 시장 지수 3천 공방에서 어찌됐건 3,100이니까 저 3주 전에 양봉 안 나왔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봉 안 나왔어. 3주 전에.
숨 못 쉬던 공간은 다 뛰어넘어 준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기도 18만 원 이탈되던 그 흐름에서 그나마도. 응? 얘도 마찬가지야. 높게 잡으신 분들 여기까지도 있어요. 근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실적이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 이게 뭐 폭락을 종목의 지금 차트야? 이게 얘네가 이게 폭락을 차트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서로 전전긍긍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정체 상태면은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윤정도는 안 힘들 것 같아? 그냥 눈 안 나 해요? 윤정도가 요즘 마케팅이나 세게 하나? 막 그냥 막 광고 막 해요? 예전처럼 주력주 딱 가고 단타 종목 장 중에 한 2개 정도 딱 잡아서 자 보셨죠? 갑니다. 상한가. 와 지금은 뭐 상한가 종목군들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거 툭툭 건들면 못 잡아낼까? 달라고요 이런 거? 노출을 해드리잖아 중간중간에. DPC는 노출 안 해드렸나? 당일 상한가 이거 뭐 시가총 한번 봅시다. 얼마짜린가 한번. 그리고 변동성 5분봉에서의 변동성 한번 보시고. 이거 못 잡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 서로가. 뭐 CS가 보시죠. 자 CS가 1126억짜리야. 15,000명 있는 방에서 이거 줄까? KD 382억짜리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대동전자는 얼마? 960억짜리. 대원미디어 5,700억이네. 얘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그나마 있네요. 그럼 얘는 거래대금이 오늘 얼마예요? 1,000억? 1,000억이면은 아주 작지는 않아요. 개별 매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얘를 오늘 잡을 수 있는지는 서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잡을 수 있었나를 보는 건데 투자 경고야. 안 들어가 그러면 일단은 다 따라서 투자 경고인데 뭘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야. 여러분들께 윤정도가 투자 경고 들어가고 주의 들어가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고 그런 종목 막 주면 좋겠어. 1469억짜리 이런 거 하루 거래대금 없을 때 30억짜리 3억짜리 이런 거 만약에 들어간다면 얘 정도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죠. 얘 정도의 기준에서는. 왜? 거래량이 개장초부터 터져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천억 기준 잡으면 얼마? 1억 주 거래량 터져주면 되겠죠. 앞에 1억 8,400만 주나 터져 있었어. 그러면 1억 주의 기준 거래량에 10시까지 예를 들면 3천만 주가 터졌다라든가. 만약에 안 터졌어 그럼 들여다봐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뭐 거래량이 수반돼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뭐 3분의 1 지점에서 배우신 대로 거래대금이 꼭 안 나오더라도 2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돌리는데 거래량이 싫고 돌려줘?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교육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산이 크게 들어갈 수 있냐고. 제한적이죠. 외국인이 되게 많이 사요. 하루 2억 주 거래량에 20만 주 또 혹은 100만 주 뺏어간 게 많이 들어오고 나간 건 아니에요. 우리 조명 937억짜리 이건 뭐야? 이건홀딩스 1000억짜리 애니플러스 700억짜리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이런 거 종목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닌 건 아니잖아.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봅시다. 유유제약 860억, 휴마시스 투자 경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 KD캠 700억. 무슨 얘기하냐면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야. 하나기술도 우리도 어제도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나와서. 근데 문제는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1,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호가창에 이거 몇 주씩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15,000명인데 매수 그럴까? 아니 다 같이 견뎌내야 될 장 아니에요? 어떤 거를 작년에 그렇게 봤던 거 올 초에 그렇게 봤던 거 어떤 거 변동성이 무지 크다. 변동성이 확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짜증스러워. 내 종목이 막 20% 상한가 가야 되는데 현대모비스처럼 상한가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니까 짜증스러운 걸 뿐이지 거기에 일부 손실 소중한 자산에 손실이 났으니 화나죠. 근데 그 손실 범위가 시장 등락률 또 그 종목의 추이 또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야죠. 여러 가지. 그럼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그럼 IT 네 종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저쪽 녹화가 아니라 요 방송
이것도 교육이에요. 방송 틀에 시간을 좀 바꿔줘야 돼서. 왜냐면은 안 그러면 캐치스탑 쪽에 접속을 못 하시더라고. 00시 01분부터로 바꿔놓겠습니다. 1시 일단은 뭐 1시? 어우 너무 길게 하는데 일단 바꿔놨어요. 자, 출석 체크 하나도 못했는데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합시다. 701109.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윤정두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그죠? 지금 그 유튜브 쪽에는 80분 들어와 계시고, 싫어요가 또 벌써 2분이야.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뭐 싫어요 나올 수밖에 없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채팅방에도. 그렇게 되면서 주력주에 대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주력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IT주들의 경우에는 뭐 빠르게만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쪽에서도. 싫어요가 벌써 2명이잖아. 80분 계시면은 7, 8에 50명 정도는 올려주셔야지. 그쵸?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701109 이쪽도 한 페이지 쭉 넘기셔야지. 새벽 이슬님. 지금 해드리는 게 철이님 죄송해요. 이 교육이야. 어차피 윤정두가 뭐 하루 이틀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육 부분의 강약을 조정을 해서 또 이렇게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종목군들도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부터. IT하고 자동차의 기준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료들 우리 임직원방에 올려드린 자료 같이 좀 올려주시고요. 채팅방에도 701109 올려주시고, 자료 올려주시고, 아까 이모티콘 있죠? 이모티콘 올려놓은 거, 그거 각 채팅방에다 그냥 올려놔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순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삼성전자부터 다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 규모의 면이 아니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실적 대박의 이 규모의 면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36조 7천억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2013년도 고점이 36조 7천억. 그리고 2018년도의 실적이 얼마? 58조 8천억. 영업이익이. 내년에 60조 영업이익 내다보고 있고요. 순이익은 45조에서 50조. 지금 500조가 안 돼요. 지금 그 실적이 예를 들면은 뭐 70%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70%까지 실적이 증가한 쪽,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실적 대비 70% 증가한 쪽,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사주익 소각이 14%가 단행이 됐단 말이에요. 언제? 최순실 사태 나고 인적 분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단체가 반대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2018년도에 자사주익 소각 발표 나오고 자사주익 소각을 했죠.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이쪽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요, 10배 증가했어요. 분기 기준으로. 2016년도에 바닥 찍을 때 5월 18일입니다. 이날이. 예?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분기 기준에 5천억 미만으로 예상했어요. 5천억 미만. 2분기 영업이익을. 근데 다행히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연간 단위로 3조 원을 넘겨주죠. 근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입니다. 예? 아니 2016년도에 계속 영업이익이 축소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3조 수준까지 밀려내려갔다가 2018년도에 얼마? 20조 8천억. 분기 기준으로는 한 분기에 5조씩이죠. 그러면 이때 5조 미만까지 예상했던 시점이니까 10배란 말이야. 디커플링 상태가 2018년부터 지수 자체가 디커플링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정정불안. 왜? 미국의 보수와 우리나라의 진보. 부딪혔죠. 아니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 관련된 대북 관련된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데 자꾸 우리나라는 햇볕 정책을 쓰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죠.
자기의 공가로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서 이 그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스보다 디커플링. 유가증권 시장은 초전 박살났죠. 그나마도 이쪽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아무리 눌린다고 해도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이상으로 눌릴 수가 없잖아요. 얘는 바닥을 안 깨요. 얘는 이만큼을 더 깨고 내려갔고, 얘는 고점을 여기서 넘겼고 2020년도에 얘는 여기서 넘기지도 못했죠. 다른 쪽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럼 누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인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누가 대장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얼마 올라왔어요? 49% 올라갔죠. 예?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났다고. 왜 끝났다고도 생각을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질 것 같다. 민주당이 승기를 잡다. 그럼 민주당이면 IT지 당연히. 근데 이제 부자 증세, 지금 부자 증세 다 했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기업 그 증세에서도 시장을 견인하는 건 기술주란 말이에요. 기술주. 결국은 기술주다. 결국은. 여러분들께 이 고통을 시장에서 주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무슨 기준금리 올라간 것도 아니고 채권금리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잘난 체 좀 하면은 채권금리,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데 거기다도 윤정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3% 4%까지 문제 없습니다. 경험치입니다. 예전 거 보십시오. 그리고 월가의 시각을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걸 보세요. 데이터 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투매 안 하고 비이성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대처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성장주 버리고 가치주를 간다. 그러면 성장주의 기준이 뭐야? 사실상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친구들이 성장주인 거지. 바이오 성장주인 거지.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무슨 성장주예요? 근데 IT가 가장 1순위의 타겟이 됐었죠. 결론적으로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고, 실적 나왔는데 왜 못 가요? 실적 나오면 은봉이더라. 아유, 그런 게 어디서 막연하게. 대선 때는 주가 오르더라. 그런 게 어디서. 시장이 좀 오르고, 시장이 경기가 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면 내리고 그런 거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뭐 올랐더라 내렸더라. 그 통계가 얼마나 돼, 그 짧은 기간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LG전자나 실적 발표 나오고 왜 못 가요?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이 제가 되는 핑계는 가장 강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인데, 다행인 거는 가격 조정을 깊게 주지 않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별로 사실상 20% 이상 조정이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LG전자도 20% 이상 밀렸었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LG전자는 실적이 안 좋아졌나? 핸드셋 사업 부분의 철수를 떠나서 지금 현재 실적을 내준 부분 자체가 영업이익, 순이익의 실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매출액이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 어마어마하죠. 백색가전의 힘, 브랜드 가치를 키워오는 힘. 지금 순이익이 내년 기준으로 따지고 올해 기준으로 따져도 PER이 10배, 아니 기술주 PER 10배가 어느 시점에 10배가 있었어 솔직히. 화랑새에서. 지금 이게 당장 오늘 막 폭등 나오고 내일 또 다른 종목 폭등 나와야 돼? 아니 무슨 제주도를 통째로 샀겠네?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시장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가졌으면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전략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지, 무리수를 둬서 나 이거 뭐 대박 내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저평가 상태로 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쪽의 기준에 올해 들어서의 영업이익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그러면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종목의 대차 상황이 됐든 아니면 뭐 공매도 상황이 됐든 누적적인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불꽃 랠리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불꽃 랠리가 나오다가 디스플레이 얘기하다가 다른 쪽 얘기하시나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방송 여기서 끝낼까? 레이저님, 우리 유리 회원님이신데 디스플레이 나고 까먹으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쪽의 기준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의 해석 부분을 누가 하느냐인데 메이저들이 하겠죠. 그동안 지켜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을 이길 쪽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을 이길 쪽은 없다. 수급을.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들 수급이 많이 뺏겨진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된다. 원체 많이 물량이 떠넘겼죠. 실적 안 좋은 애들은 당연히 두들겨 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해치인데. 결국은 IT가 다 갈 때 얘만 못 갔어요. IT가 다 갈 때 얘만 못 갔습니다. 2016년도 정확히 삼성전자가 2016년 초반부터 움직이고요. 그 다음 하이닉스가 2분기 5월 18일 찍고,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I, LG이노텍이 전부 2016년 4분기부터 움직여서 그때 그 수익률이 폭등 내리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는 못 갑니다. 이때도 수급이 거의 안 좋았어요. 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서는 OLED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서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가시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윤정두가 그렇다고 또 기준을 잡아서 설정해서 와 이거 대박입니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다만 그래서 주력주로 넣지 못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따져서 들어갈 때, 자 수급 놀립니다라고 했을 때 12월 이후에 지금 뭐 어제까지 기준을 잡아야죠. 오늘 추정치니까 오늘까지 잡을까요? 네, 오늘까지 그럼 다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의 12월 1일 이후에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은 1,100만 주, 1,200, 뭐 1,330만 주 조금 깎였어요. 3억 5,700만 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대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윤정두가 매일매일 말 바꾸고 그렇게 못하게끔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자료 내용에도 보시면 매집 단가 목표 주가 나와요. 그게 2007년도의 이 기준이란 말이죠. 2007년도. 2007년도. 이게 결론적으로 2007년도 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시장 주도주 41페이지짜리 이걸 다 가지고 계세요. 유료 회원님도 갖고 계시고 무료 회원님들도 나눠드려서 갖고 계시고 다 알고 있어. 근데 내 종목이 힘들면 자꾸 이거를 아니다라고 하신다니까. 내 종목이 힘들면. 2007년부터 벌써 이미.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서 3%대의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20-30%의 상승률의 기준이 매수 평균 단가 기준이잖아요. 매수 평균 단가 쌍끌이에요. 쌍끌이도 드물어요. 요즘 장에 외끌이가 많습니다. 기관이사든 외국인사든. 근데 쌍끌이 기준에 21,500원 정도는 되겠죠. 최소 외국인기관 합산하면. 21,500원 곱하기 30%면 얼마예요? 그러면 27,000원대, 28,000원. 20%면요. 25,000-2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그다지 프리미엄이 없어요. 단기간에 잡아 끌어들인 물량이 대차 상환이 됐든 아니면 공매도가 됐든 이건 누구도 몰라요. 순수 매수가 됐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창구가 지금 다 분산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이거든.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의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과 실질적인 실적, 그리고 뭐 삼성 쪽에 납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들 뭐 이런 이슈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내용 증설을 한다. 응? 광저 부분에 OLED 공장 증설 본격화. 왜 그럴까요? 지금 만들 수 있는 패널에 대해서 그 패널 부분이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더 확대된 패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OLED 그 수요 부분이 뭐 상상을 좀 초월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쪽. 그건 뭐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 쪽에 수급 범위, 그다음 변동성 범위, 그리고 누가 이걸 들어 올려놓쳐 주죠? 예? 52주 고가를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외국인가 쌍끌이로 만들어놨죠. 거래대금 실어가면서.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 접근 범위가 엇박자가 나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쁘지 않다. 현재 범위에서.
만약에 추가 편입 여력이 없다. 그렇다 치면은 시간과의 싸움의 기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서울반도체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반도체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은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데도 전부 정리의 기준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버틴기 시기가 힘드신 경우라면은 그러면 현금화해서 주력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시다면은 굳이 이걸 갖고 가다가 더 힘겨워지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누적 수급 범위에서 그렇게 출해되는 물량이 크진 않아요. 고점 대비 사실상 16%입니다. 1월 고점 대비. 뭐 20% 30%도 아니고, 물론 어떻게 따지면 제한적인 등락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서울반도체도 똑같은 전략은 언제 어느 시점에 거래량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현금 여력이 없어. 주력주도 사야 되고 수익도 사야 되고, 그러면 내가 현금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주력주나 아니면 수익 종목으로 가시는 게 옳습니다. 예? 그리고 문자는 분명히 나갔어. 어지간한 수익 종목 다 정리해서 못 산다? HMM 사자라고 문자는 다 나갔어요. 어지간한 수익 종목 다 정리해서 주력주로 옮긴다? 문자는 다 나갔어요. 1차, 2차 두 번 나갔어.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리를 못 하셨는데 물어봤는데 윤정도 대답을 해준다, 또 안 해줬어. 그러면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까먹지 않게. 그럼 직원분들이 뽑아서 갖다 주니까. 아무리 머슴이어도 300명에 1대1로 대응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결론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서울반도체다. 그럼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동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고 있다, 아직도 문자가 안 나간 상태다. 문자 안 나갑니다. 누적 범위의 수급과 실적 개선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물려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손실이 나 있다라는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에 없어서 변동성이 없는 거고 적은 거래량이 눌려있을 뿐이지, 하방은 또 잡고 있죠. 그렇다면 현금 여력이 조금 있으신 경우, 우리 지금까지 갖고 왔는데 나는 아쉽다 하시는 경우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이 그렇게까지 기계적으로 손절을 단행할 만큼의 그런 종목까지는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범위에서는 현금 여력이 좀 있으셔서 여력이 있다, 상관없다 하실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쪽의 전략. 그렇지 않고 난 현금 여력이 좀 부족한데 어떤 종목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적어져서 그래요. 변동성이 제한적이니까 정리. 그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패가 되는 거죠. 이때 들어갔으면. 그리고 이날 들어갔어도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최고점에 상기돼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라는 가정을 잡고, 그리고 내가 단타 변동성 매매를 하려고 들어가는 기준이다 그러면은 끊어내주고 짧게. 그렇지 않고 약간 어정쩡해졌다라고 한다면 기다려 보시죠라고 해서 가져가는 기준이라면 유지 전략도 나쁘진 않다. 다만 현금이 필요하면은 이걸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잖아. 현금 필요하면 정리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넷마블도 오늘 얘기가 좀 나왔어요. 왜냐면 내가 버린 종목이 올라가면 솔직히 짜증스럽죠. 근데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마찬가지. 주력인데 슬그머니 말도 안 하고 없어지고, 뭐 그런 표현을 서로 하면 뭐 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넷마블의 경우에도 결국은 15만 원대에서부터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런 자락에서도 매수해 나갔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무너져 내릴 때도 현금 여력이 있으시거나, 똑같아요. 현금 여력이 있으시거나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좀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 자체 80%예요. 거기에 이제 외국계 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 외국계 지분을 제외하고 외국인들 걸 해도 유통 물량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에요. 86%의 기관들 것까지 하면은 누구를 위한 주가 눌림목이냐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방은 잡혀 있고, 얘도 똑같이 뭐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는 따라붙는 그런 기준점을 중간중간에 잡아드렸어요. 그럼 올해 1월에 들어가신 분들의 최고점은 기준이 어때요? 최고점은 15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13만 원. 중간중간에 나오는 얘기는 뭐였어요? 요 기준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여력이 없으셔서 정리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면
잡아내서 잘라내서 주력으로 옮기고 그리고 뭐 스윙으로 접근해 보시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질문이 나왔어. 근데 지난주에는 좀 세게 말씀드렸어. 그럼 정리하셔서 그렇게 힘드시면 정리하셔서 주력이나 HMM으로 옮기시죠 라고 했는데 얘가 오늘 빵 터진 거예요. 그럼 얘도 단순합니다. 내일 또 기준 잡아드리는 거 우리는 2천억이에요. 만약에 추세 매매로 기준을 잡으려면 이런 변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변동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추세 매매든 주력의 기준이든 수급 여러 가지 감안해서 들여다보는 거고 여기의 기준에서는 이제 일회성의 거래인데 내일 만약에 또 터져 거래가 그러려면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야 되죠. 12조짜리인데 12조짜리예요. 그렇다면 2천억 이상 5천억까지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크게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그러면 그때 기준에 꼴이든 음봉이든 거기서 정리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의 기준인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현금 비중이 모자르신 경우에는 정리해서 현금으로 활용하시는 거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주력주는요. 주력주의 기준 얘도 이제 주력주로도 설정이 돼 있었죠. 주력주의 기준에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검증부터 해서 누적 수급부터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죠. 그럼 주력주의 IT다 자동차다 이런 경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세가 나오기를 이제 좀 기대를 해보고 어떤 거 하방 잡히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 잡히고 나서의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거래 터질 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거래 터지면 들어갈 때에 얘를 옮겨서 다른 쪽에 갔을 때 그 종목이 100% 성공이 돼 있어서 혹은 뭐 성공이 안 돼 있든 그 종목을 정리해서 바로 이쪽으로 넘겨올 수 있느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주력주는 어지간해서 안 건들 비중만큼을 꽉꽉꽉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현금 비중 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나와서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는 쪽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뭐 힘들어요. 힘드시죠. 당연히. 예?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상승률 상위 종목이 시가총액 300억 500억짜리 그거 가지고 악수고 윤정두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윤정두는 그렇게는 안 해. 어디다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해요. 요 기준에서 현대차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8, 9, 10월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실적 개선폭에 또 편입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근거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히면서 달러와의 약세,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달러 인덱스 기준에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를 띄기가 어려워요. 강세를 띄기도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결국은 달러와 인덱스의 약세는 엔화 대비해서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엔화의 강세라는 거는 현대차의 폭등 랠리의 기준에 엔화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 슈퍼볼 빵빵빵이 별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엔화가 얼마였어요? 엔화 볼까요? 오래간만에. 엔화 보시면은 120엔대에서 75엔대까지 내려와요. 엔화가. 엔달러. 보시면 2007년도에 120엔대에서 125엔, 75엔. 차 한 대 1달러에 팔았다고 쳐보세요. 125엔 받아다가 사람들 월급 주고 재료 비용 쓰는데 75엔까지 빠졌어 1달러에. 그러면 차 한 대에 1달러에 팔 수 있어? 1달러 50센트에 팔아야지. 그럼 가만히 있어도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게 돼요? 대박 나는 거지. 그러니까 1+1까지 했었어요. 이벤트를. 차 한 대 사면 차 한 대 더 준다고. 나중에 또 바꿔 타라고. 그러던 흐름이 일본의 엔화가 출구 전략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 달러의 강세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초전박살이죠.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나?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려진 게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적 개선폭에 대한
9년 만에 고점을 뚫을 만큼 여기가 9년 만에 고점이잖아. 7년 만에 고점, 7년 만에 고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범위 이게 뚫은 게 이제 9년 뭐 그 이상의 고점인데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의 흐름이 지금 앞전에 사상 최대치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훼손돼 있다고. 근데 이때 올라온 이 강도가 이거 봐라. 엔화의 강세, 그에 대한 실적 개선. 근데 그 실적 개선이 뭐 상상을 초월해. 그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을 한 방에 다 털어. 허허 이거 봐라. 그러면서도 저평가라는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썼죠. 왜? PER 자체가 이쪽이 6배 정도 수준까지도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6배 PER이 2016년 저점.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10배인데 6배로 낮춰주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PBR은 뭐 상당히 저평가 상태로 인식할 수 있고요. 컨센서스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번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 컨센서스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순이익 부분이 지금 48조잖아요. 그럼 5조 7천억이면은 순이익이 PR이 몇 배냐고 지금. 10배가 안 나오잖아. 8배? 8배 나오는 건가요? 6발에 48, 8배.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보는 건데, 거기에 정의선 회장의 이제 그 행보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정부하고도 친화력을 좀 나타냈죠.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친환경, 또 민주당 쪽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변동성 확대.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현대차 기준을 차익 실현을 잘했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단가 좀 높죠. 높게 잡으신 분들이 25만 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25만 원에 잡으신 분들은 윤정두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내가 25만 원에 잡게 하니?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라고 혼내시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근데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25만 3천 원으로 했을 때 10%예요. 수익 나야 연장하시지 말라니까. 그지냐고 윤정두가. 질문 주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지간하시면 연장하세요. 혼자 하시기 힘드신 상황이니까 멘탈 잡으셔야 되니까 힘겨우시더라도 버겁더라도 3주 전에 양보 원 내주면서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돌려놨으니 힘겨우시더라도 자신감 가지시고 또 만기 다다르셨으면 연장하시고 연장이 힘드시면은 그럼 혼자 매매를 하시더라도 주력주 버리지 마시고. 근데 무슨 뭐 3개월 동안 수익도 안 내주고 뭐 연장이야 그러면 이거 팔아서 할까 그런 넋두리 나실 수 있는데 적당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더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기아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24만 원의 평균 단가가 돼야 되겠죠. 거기서보다 조금 더 위에 잡아드렸다면은 그 부분이 윤정두가 혼나야 될 상황이 되는 거고. 왜? 앞전에 이런 수익은 뭐 나는 못 냈어. 뭐 어쩔 수 없어요. 1월 이후에 왔으니까 나는 못 냈어. 오케이. 그럼 기아차는요. 아까 IT 주력 4종목인데 그 4종목에서 뭐가 그렇게 힘드나?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2종목 중에 하나, 삼성전기, LG전자 2종목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채우기로 했죠. 그걸 말을 안 들었으면 윤정두한테 그러면 떼찌를 맞아야지. 거꾸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 현대차에서 30% 비중의 둘 중에 하나. 그럼 현대차 아까 보니까 25만 원 평균 단가도 10% 빠진 거고 24만 원 기준이면은 그것도 아닌 거고. 그죠? 그럼 기아차의 경우는 아주 높게 잡아도 9만 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누가 봐도 평균 단가 8만 원에 맞출 수도 있었고 8만 4천 원 8만 원 8만 4천 원 오케이. 돈 내고 가입했는데 수익이 안 나서 와우. 내 자산만 요 정도 수준에서만 잘 잡아내고 계셔도요. HMM 1월 말부터 3월까지 1%? 진짜 하늘을 울 거로 왜 그래. 1% 들여서 HMM 봅시다. 그리고 자동차 마저 봅시다. 무슨 HMM을 1%를 들여. 응? 주력주를 팔아서 옮길 수는 없더라도 전략 잡아드릴 때 어느 정도는 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월달 문자 내역이 여기 있을 거예요. 1월 말에 10% 비중에 14,600원 5% 편입이죠. 그 다음에 2월달 좀 띄엄띄엄 갔어요. 2월달 기준에 2월 22일부터 10% 비중에 쭉 갔어요. 그 다음에 3월달 들어서 3월 초가 있나? 3월 초가 어디 있나? 3월 9일부터 해서 또, 그죠? 3월 9일부터 해서 20%로 늘렸죠. 23,000원, 22,000원. 근데 이거를 안 했어? 못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또. KB금융을 결국은 차익 실현했어요. 그죠? KB금융을. 근데 이도 뭐 금융주는 현금성입니다 해서 주력으로 압축했다. IT 자동차로 걱정하시지 말라니까. 걔들이 왜 주력이고 30%이고 HMM은 20%뿐이 안 되는지. 수익은 얘가 냈다 할지라도 그럼 기회는 언제를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아, 주력에서 이렇게 잘 쥐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이런 종목을 정도가 잡아주겠구나. 윤정두가 4월 1일 날 27,300원까지 눌려져 내려왔던 부분 잘 견뎌냈고 오늘 종가 기준 3만 원이 눌렸지만 또 400만 주대의 추가 물량 들어온다라고 돼 있지만 15일인가요? 이번에 MSCI인가요? FTS인가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큰 내용,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이 이제 또, 편입된다라고 해서 바로 또 시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연동되고, 월말 효과 부분이 일부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그리고 400만 주대의 물량에 대해서 그 앞전에도 1000만 주, 그리고 그 이전에 3월 15일 날 상장된 물량이 또 270만 주가 또 있었어요. 굵직굵직한 거는. 근데 주가 영향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 이러한 HMM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빼놓지 않고 드려요. 미안할 정도로. 주력은 못 가는데 미안할 정도로 노출이 돼서. 근데 HMM 같은 경우 저평가라는 표현은 안 드리죠. 매집의 기준은 잡아드려도. 저평가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저평가는 아니거든. 지금 순이익이 2조를 넘긴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뭐 10조 미만이라고 해서 5배 PR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는이 갖고 있는 부채 부분들, 전환할 수 있는 물량들 그런 거 감안하면 결국은 이 HMM의 매집이라든가 이 추세 범위의 교육 부분들 이건 왜 안 샀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력 갖고 계시면은 수익이 안 나셨을 수 있으니. 그리고 4월 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3월 말에 3주 전에 장대항복 나오고 4월 달에 분위기 좋아지니까 손실이 날 수가 없는데 라고. 그리고 윤정두가 유료방을 연장해 드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은 리먼 터질 때. 그럴 때는 연장을 해드려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이건 뭐 상당히 힘겨우시겠네요 라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도 연장을 안 해드려. 손실이 나면 연장해드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뭔 연장이에요, 연장은. 안 맞으면 못하는 거지. 연장, 그럼 기간, 잘 생각해보세요. 손실이 나서 윤정두가 1년 무료로 해드릴게요? 손실이 나서 빈정상 했는데 1년 무료로 해주면 뭐예요? 다 나가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거, 그럼 HMM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상한 분들은 외계인인가? 외계인? 예? 이 수익 올려주신 분들은 다 전부 외계인이야? 어디서 이런 수익이 다 나셨어? 외계인이에요? 어디서 외계에서 오셨나? 내가 못 사고 내가 안 샀다고 해서. 그 얘기하잖아. 이게 우리가 주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력에서 대박 냈습니다가 아니잖아. 주력주에 대해서 너무, 힘겨워하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윤정두가 믿고 윤정두가 싫더라도 주력주에 대한 자신감을 놓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계좌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 계좌가 이 수익이 지켜질 수 있는 거는 주력주에서 차근차근하게 대처를 하시니까. 이런 분들 부럽잖아요. 전 부러워요. 하서부동님. 수익 내서 펜트하우스 구입하고 싶은 게 꿈이셨는데, 예? 이게 언제 올려주신 거냐면은 1월 22일 날 올려주신 거예요.
그 2월 달에 기아차, 3월 달에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또 나오고, 그리고 HMM 좀 움직임이 있어서 그랬나요? 어찌됐건 이때면 HMM 아직 폭등 전인데 일부 상승 나오고 아마 주력주에서일 것 같아요. 6개월 리딩 받고 펜트하우스 계약해서 등기하신다고. 그 이제 전 재산 다 털다 보니까 시드머니 부족하다고. 2개월 후에 다시 오겠다고. 6월 말일이 만기신데 한 달 이상, 뭐 원래는 1주, 2주 이상 그 휴먼 기간을 안 드려요 원래는. 근데 그냥 뭐 해드려야지 어떻게. 응? 이렇게 해서 청계산 1님 같으신 경우도 10억 계좌가 4억 8천까지 떨어졌고 지금 21억 되셨대요. 뭐 이런 분들이 이상하신 분들이야? 아니잖아. 좀 전에 보여드린 예쁜 궁디님 같은 경우 2018년부터 또 압박님 같은 경우 응? 이런 수익을 지금 이자락에서 1월 고점 찍고 이자락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알거든. 왜? 다른 거 상한가 종목 들여다봐봐야 내가 매매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지. 1% 들어가서 깔짝깔짝 대고 나오는 거는 될 수 있어도 내 자금이 훅 들어가거나 우리 방이 전체가 다 들어가면 우리가 물량 맞은 거지.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대형주가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나? 아니잖아요. 요것도 올려주세요. HMM도. 결론적으로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 두 개예요. 기아, 현대. 그럼 IT에선 네 종목에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현대, 기아도 지금 충분히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위치고.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 현대 같은 경우 30% 비중 누렸는데 얘도 문제가 없죠 지금. 그러면은 현대, 모비스 10%, 만도 10%예요. 근데 비중 조절이 좀 덜 돼 있으시면 안 돼. 현대 모비스가 오히려 기아보다 먼저 시가총액 10위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완성차로 놓고 보고 이쪽으로 보자 그랬죠. 다행인 거는 3주 전에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그냥 양봉 쭉 뻗어 올렸다가 이걸 다 까먹었어. 이게 그냥 짜증스러운 거지. 아니 저 꼴에서 왜 차익실을 못하게 해요? 라고 되는 거죠. 고점 대비 20%씩 조정이 나오는 케이스 드물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1월 8일 상한가 들어가는 날 일단은 차익 실현했죠.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했고 그러고 나서 좀 높아요 얘가. 매수 단가가 요 정도 되니까 최소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10% 비중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범위인데 그만큼 이쪽도 가벼울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 완성차의 실적 부분과 함께. 만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원대에서부터. 나는 늦게 샀어요. 상관없다니까요. 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끝까지 가져갑니다. 얘도 최악의 범위 5만만 도 내요 하셨잖아요. 6만원 이틀 돼서. 최악의 범위는 넘겨놓고 여기서 잘 가다가 공시 그거를 이제 차익 실현 욕구로 터져지면서 공시 기준점에서부터 깨져 내려온 공룡님께서도 대표 힘내서 하셨는데 아니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으시다니까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을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맨날 이게 습관이에요. 한숨 쉬는 사람도 습관. 에휴 이게 습관이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장에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장 막 수익 내고 싶은데 혹시 신용 쓰신 거야? 혹시 미수 썼나?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만 차분히만 가도 여러분들 주식시장 맨 처음 들어오실 때 뭐였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맨 처음 주식시장 들어올 때 기준이 뭐예요? 나 주식시장에서 수익 좀 내봐야지. 어떤 수익? 부동산도 내가 돈이 없고 은행 금리도 낮고 하니까 또 건물 수익해봐야 1년에 4% 5%? 세금 내고 뭐하고 나면은 맞나요? 모르겠다. 어찌됐건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기준 잡아놓으셨던 그 수익을 기준을 잡으세요. 그 선생님이라고 믿고 따르던 윤정도한테 한 달, 두 달, 세 달 수익 안 난다고 1년 수익 안 난다고 혹은 그럼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수익이 안 나겠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방어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를 있다고 생각해야죠. 기회가 있다고. 거기다 대고 윤정도한테 어제까지는 선생님이다가 갑자기 비아냥대고 야인마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절대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힘든 상황이신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무료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하시고 올려드리니까. 근데 해보시면은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쪽에 이 샛별형에 대한 교육 기준, 요 샛별형 녹화 방송 그 있죠. 링크 좀 한번 달아주세요. 아까 링크 한번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이 샛별형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날 아주 자세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샛별형 링크 교육 받아보시고, 방송에서도 일부 해드렸는데, 그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질문을 주셔서, 얘를 일부 편입을 잡아드릴까, 시즌을 또 잡아드릴까 하다가, 아니다. 주력에서부터 조금 기준 잡아내고, 또 우리가 스윙이 세 종목이 있죠. 하나솔루션 5%, LG 디스플레이 이제 15%에 5%를 어디서 더 채울까 고민. 그 다음에 HMM이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거래 대금이 계속 이렇게 눌려 있다면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뭐 5만 원 그리고 4만 8천 원대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리고 5% 가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일단 정리해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거래 터질 때 볼 거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터지면서 다시 이제 신고가를 분명히 잡아줄 위치죠. 실적이나 지금 OLED 업황, 또 IT 전체적인 흐름, 또 수급. 그리고 이제 HMM이 이제 불확실성이 전환 물량, 이번 나오는 전환 물량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사는 같은 경우는 매각의 조건에 이제 전환 자체를 같이 넘기겠죠. 그거를 전환을 해서 시총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가져가지는 않을 거고. 결론적으로 이번 이슈, 그러니까 15일 날 나올 물량에 대한 이슈만 끝나면 HMM도 다시 신고가 기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준점에 일단은 MSCI 편입 기준이라든가 혹은 실적, 또 혹은 매각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기관에서 오래간만에 매수 강도를 줬는데, 일단은 기관 쪽의 수급 범위가 삼성 창구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 12만 주 정도니까, 뭐 하여간에 내일 아침에 그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요. 창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누적적인 부분의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뭐 15일 날 우리 새벽 이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15일 날 그 물량 나오는 거 기준 때문에 월요일 날 조금 들어올리려나? 들어올리면 좀 이동했다가 화수 물량을 좀 정리하고 수요일 날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 뭐 이런 말씀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근데 이 공시 내용 보시면은요, 기존의 전환 물량이 뭐 예를 든다면 가장 이제 빨리 이 기준 잡는 쪽 보면은 추가 상장 요 부분에 3월 10일자 있죠. 3월 10일자 추가 상장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70만 주 부분이 언제 들어옵니까? 3월 15일 날 들어와요. 3월 15일 날 들어오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3월 14일, 그다음에 뭐 10일 그 날짜 한번 볼게요. 3월 자, 15일 날 들어온다고 치면요, 이날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1일, 12일 날 매도할 수 있어요. 11일, 12일 날. 근데 11일 날 예를 들면은 11일 날 3%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700원. 700원. 그리고 그 전에 8%를 들어올렸어요. 들어올리고 뭐 조정을 준 건지. 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결론은요, 요 조정 받고 돌리고 나서 뭐 그다음부터 랠리. 예? 시장에서 소진이 되는구나라는 해석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앞전에 이제 뭐 26일날 100만 주 물량들,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뭐 물량이 다 출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은 하진 않으니까.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에 이제 금융투자의 해지성의 물량의 출회라든가 뭐 이런 기준들, 금융투자 쪽에 이런 기준들의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일 기준 뭐 들여다보는 거죠. 금융투자에서 어떻게 변동이 나오고 그들도 100원이라도 위에서 팔겠죠. 그래서 내일 전략 기준 잡고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좀 눌리더라도 내일만 감내하고 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탄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물량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지 제한적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맨 마지막 자락으로 밀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뭐 해석해 보면은 공격적인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 같다. 내일 뚜껑 열어보고 거래량 확인해보고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LG화학이란 말이죠. LG화학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준 잡자 그랬어요? 일단 80만 원의 하방을 잡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더더욱 못 견딘 거예요. 여기서 힘들었다가 그나마 돌려줘서 괜찮았는데 꿍! 20% 이상씩 조정받는다는 자체가 그 힘겹다니까요,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은. 그보다 더 크게 주가가 밀려나왔죠. 밀려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언제 실어주고 돌릴 것이냐 이 기준. 나머지 업종 종목군들이 안 된다, 못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의 IT나 자동차만큼의 실적을 표출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얼마큼 있겠느냐. 물론 HMM도 있는데 그 HMM의 실질 숨겨져 있는 전환 물량이라든가, 물론 디스플레이도 전환 물량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놓고 봐야 되는데 대형주의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희석되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꿍 찍는 것 중에 하나는 SK 이노베이션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갖고 가셔도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난주에 그러면은 이제 마감 시한이 다 돼 있으니 어차피 분쟁이 나서 패소한 거는 노출돼 있던 악재고,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급선회가 되면은 SK 이노베이션의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좀 제가 미리 했다면은 뭐 잡아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고요. 어찌됐건 나중에라도 그러면 주력주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지난주 기준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세배량의 기준 잡아드리고 더 이상의 뭐 악재 요인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그래서 뭐 늦은 시간까지 지금 12시 55분입니다 벌써.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또 나스닥이 0.55 정도 눌려 있는데 여전히 사상 최대치 고점 기준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자,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기준은 아까 올려드린 거랑 조금 일부 바꿨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공략주를.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골뱅이를 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골뱅이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시 제방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해서 방송 마무리를 짓고 내일 또 뵐게요.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이 HMM 디스플레이를 다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진 매트릭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기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내일 단기 공략주 들여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문자반 3+3을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2+2를 진행했는데 굳이 가격 낮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뭐 이벤트를 이렇게 막 계속 단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3+3 진행을 하고 19일 이전에 30명이 다 차면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인원을 계속 많은 분들을 모셔가기보다는 적절하게 기준점 잡고 대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회원님들 기준에서 하여간에 많이 버겁고 힘겨우시더라도 이겨내시고 주력주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외부에 계신 일반 회원님들도 장중에 무료 교육 동영상 뭐 매직 계산기 활용하셔서 수익 내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식 시장 잘 이겨내서 영원히 함께 가자. 000 한번 누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000. 예, 감사합니다. 레이저님, 노상구 선생님, 레이저 선생님 감사합니다. 000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유 그래도 아까 싫어요 한번 눌러주셨다가 한 분이 빼주셨어. 고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000 채팅방에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고 내일도 야간 교육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도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자, 뭐 000 누르시고 000 예,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뭐 초기 부분에 강도 있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언짢으신 분들도 이게 소양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일부러 여러분들께 멘탈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좋아요 더 눌러주시고 좋아요 더 눌러주시고 그리고 000 눌러주시고 내일 또 좋은 시장의 흐름이 나와서 미국장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좀 눌림폭을 아시아 쪽이나 우리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시장의 흐름 나와서 다 함께 000 영원히 좀 함께 가기를.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죠? 아이고 새벽 이슬님도 여태 안 주무셨네. 예. 캐치스탁 쪽에 왜 000 한 페이지를 다 못 넘기시고 넘기네. 아이고 창피해라.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박성영대 TV 무료 방송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